안녕하세요, 해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성이 각각의 별자리에 위치할 때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금성의 별자리별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읽어볼게요. 일단 금성이 가장 강한 행성으로 잡힐 경우, 즉 격으로 세팅될 때를 전제로 합니다. 금성이 강할 경우에는 어느 별자리에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연애 기회를 일정 이상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조건이 있는데 금성이 최소한 토성보다는 힘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성이 뭐 엄청 강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연애 기회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다른 행성들 특히 토성이나 뭐 화성보다도 사실은 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성이 만약에 토성보다 힘이 약할 경우에는 설령 천칭자리에 있어도 연애가 잘 되지는 않아요. 천칭자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연애의 어떤 유리한 별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이제 금성이 힘이 없다 내지는 금성이 힘이 약하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살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깊이 있게 체험하지는 못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소울메이트 있잖아요. 운명의 짝.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날 그런 기회도 거의 없고 뭐 운에서 잠깐 들어와도 이내 놓칠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뭐 어떤 진실한 사랑 같은 감정을 어, 체험할 일이 별로 없다.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타고난 팔자라는 거는 운명이라는 거는 평생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타고나길 뭐 금성의 힘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이미 약하게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운에서 아무리 계기를 만들어줘도 받아먹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일시적으로는 받아먹더라도 결국은 틀어지게 된다. 뭐 이렇게 일단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이제 어찌 보면 사람이 불행해지는 요건 중 하나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잖아요. 그래서 요런 조건이 하나 성립이 됩니다. 금성의 힘이 약한데 그 금성 관련 경험, 예를 들어서 뭐 사랑, 금성에 꼭 사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술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뭐 사랑을 원한다. 그런 걸 원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 힘이 약한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그쪽 관련 경험으로 뭔가를 충족시키려고 애를 써도 타고난 한계가 있어서 잘 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겠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몇몇 공식들이 있습니다. 점성학적으로.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어,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으로 봤을 때 기계적인 공식으로 봤을 때 좋은 팔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스스로가 좀 스스로를 망치는 성향이나 내지는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별로 이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나는 다른 걸 원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돈이 많은 팔자다.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팔자다. 이미 성공을 수월하게 했다. 근데 나는 사랑을 원해. 근데 그거는 이미 애초에 갖춰져 있지 않아. 근데 나는 그것만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불행의 몇 가지 공식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본래 얘기로 돌아와서 모두가 뭐 인생 살면서 로미오 줄리엣 뭐 예술 작품 하나씩 찍을 것도 아니고 뭐 모두가 로맨틱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사실은 연애를 뭐 한두 번 하기도 하고 여러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금성의 힘이라는 거는 연애 횟수에도 관련되지만 연애 감정의 깊이, 밀도에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깊이가 얼마나 깊느냐도 금성이 관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경우는 금성의 힘이 약한데도 연애를 많이 할 수 있어. 어떻게? 피상적인 형태로.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시를 들었죠. 금성의 힘이 뭐 약하다 할지라도 화성과 토성보다만 강하면 뭐 살면서 연애를 해볼 기회는 있을 거고 뭐 금성이 예를 들어서 좀 피상적인 연애하는 별자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쌍둥이 자리거든요. 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뭐 몇 가지 조합이 겹쳐지면 연애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데 어떤 그 감정의 깊이가 소울메이트나 뭐 운명의 짝 이런 레벨로 들어갈 정도로 이제 된다고는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금성이 약해도 결혼을 할 수 있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금성이 보여주는 건 사실 결혼이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금성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상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금성의 힘이 엄청 강한 사람과, 뭐 이제 숫자로 얘기할게요. 금성의 힘이 100인 사람과 50인 사람과 30인 사람과 20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인 사람이 20인 사람과 연애를 하면 그 금성이 100인 사람은 자신의 금성 에너지 100을 채워야 되는데 20인 사람을 만났을 땐 전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뭐 너는 나에게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줘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고, 20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100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뭘 더 얼만큼 해줘야 된다는 거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앞으로 그 각각의 별자리마다 네 가지 척도로 얘기를 할 거예요. 어, 연애 기회가 많은지, 연애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연애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연애 감정의 깊이가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한 가지 언급을 하고 하겠습니다. 금성이 힘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첫 번째, 양적 차원에서 금성 관련 경험의 기회가 많다. 그러면 금성이 꼭 연애는 아니겠지만 연애를 어쨌든 의미하긴 하니까, 금성 관련 경험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연애 기회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성이 어떤 별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양적 차원이 아니라 질적 차원이에요. 그럼 이건 뭐다? 금성이 A 별자리, 어떤 그 별자리의 형태로 표현되게 된다. 근데 이 별자리가 만약에 연애에 적합할 경우에는 연애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요. 연애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연애 기회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금성의 힘만 가지고 연애 기회에 많고 적음을 사실 따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별자리의 위치에 있는지도 미약하게나마 연애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힘이 있냐 없냐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별자리별로 이 네 가지 척도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양자리 금성부터 시작할게요. 양자리 금성은 연애 기회는 많고, 안정감도 낮고 지속성도 낮고 연애 감정의 깊이도 일단은 낮게 표현됩니다. 다른 별자리들에 비해. 이게 왜 그러냐면, 연애 기회가 많은 이유는 뭐 무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사람들이 양자리 금성 디트리먼트 아니냐, 디트리먼트면 당연히 뭐 금성에 손상이 입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물론 손상이 입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손상이냐? 원래 금성은 소통인데 양자리는 약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금성은 이런 거거든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너 아니면 이런 거.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다. 동등하게 이제 배려하고 공감하고 소통하자. 이런 게 금성이란 말이에요. 양자리에 있으면 이런 금성의 본질이 이제 상처를 입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뭐 양자리에 있으면 디트리먼트니까 연애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양자리는 외향적인 별자리잖아요. 금성이 양자리의 외향적인 틀을 쓰니까 오히려 어떤 외부 활동 차원에서 금성 경험이 표현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연애 기회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연애 기회는 오히려 많습니다. 근데 안정감이나 지속성은 떨어져요. 안정감과 지속성을 이제 나눠놨는데, 지속성은 사실은 이제 기간을 이야기한 거고요. 안정감은 만날 때 이제 서로 어떤 관계성이 좋게 뭐 여러 가지 척도를 포함해서 표현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한 겁니다. 안정감이 낮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디트리먼트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통이 완벽하게는 안 되는 거야. 조금 자기중심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왜? 사실 양금성은 예전에 제가 블로그 글에도 언급해놨지만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인연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랑의 궁극적인 게 공감과 소통으로 우리가 어떤 더 정신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고양되고 어떤 인간적으로 완성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라면,
양자리는 사실 그런 차원은 아니야.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 너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양금성의 연애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또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안정감, 뭐 관계의 어떤 질적 측면에 트러블이나 어떤 충돌의 요소나 이런 거는 조금 깔려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그래서 흉성이나 이런 게 조금만 더해져도 이분들은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지속성이 낮습니다. 보통 연애를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해요. 예, 물론 뭐 그냥 당연히 전체적인 천공도 배합이 길하다면 이제 뭐 오래 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별자리에 비해서는 어떤 관계의 지속성이 길지는 않은 편이다. 그래서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뭐 대표적인 예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있죠. 결혼 9번 하신 분.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애 감정의 깊이. 이게 이제 사랑의 궁극적인 어떤 효과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틀을 깨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건데 양자리는 사실 자기 자신의 틀을 벗어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상대와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 이런 거를 제대로 받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냥 내가 가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네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이런 차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체로. 그래서 예전 블로그에 뭐 양자리의 연애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던 게 있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위로 올라가려 한다. 나답게 살려고 한다. 자아 실현과 성취를 향한 갈망이다. 본질적으로는 남한테 관심 없다. 남한테 숭배받아야 된다. 그 이름 팔리는 자기 이름을 브랜드화 하려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타인은 이제 자기를 뒷받침하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금성이 어쨌든 들어오면 행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타자를 도구화하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양자리 자체를 얘기하면 좀 저렇게 가기 쉽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양자리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 경우 드물다라고 돼 있죠. 양금성으로 바뀔 경우에는 어쨌든 그게 금성이 힘이 생기니까 연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양자리 자체로는 일단은 출세가 좀 우선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과 연애한다. 뭐 이제 이런 성향,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길 원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향과 출세와 자아 실현을 위해 사랑이라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양금성을 이제 가장 강한 별로 표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는 척도 중 하나가 연애하면서 좀 많이 깨져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많이 인격적으로 좀 커지는. 그러니까 양자리의 최대 장점이 깊이는 낮을지언정 많이 해보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여러 번 해보고. 어쨌든 뭐든지 해보는 사람이 가장 빨리 배우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양금성이라는 게 꼭 뭐 금성이 디트리먼트라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기회는 많은데 어떤 질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어떤 관계의 깊이가 잘 생기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똑같은 디트리먼트인 정갈자리 금성은요. 연애 기회가 적지만 오히려 연애 감정의 깊이는 굉장히 깊게 갈 수 있지만 이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깊다라고 사실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황소자리로 갈게요. 황소자리 금성은 연애 기회는 사실 보통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보통 금성이 도머사에 룰러십 얻으니까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연애 기회를 엄청 많이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래도 뭐 없진 않아요. 꽤 있는데 많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흑의 별자리, 흑원소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흑은 이제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이제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황소자리의 연애 제가 이제 블로그 이전 글에도 언급했는데 그냥 꾸준히 한다, 오래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많이 한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황소자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연애를 항상 하고 있어요. 대체로 황소자리 금성일 경우
되게 이게 힘이 있을 경우에. 근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본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냥 조용하게 무난하게 만납니다. 뭐 그렇게 속 시끄럽게 막 싸우고 뭐 난리 난장 피우고 뭐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황소 자리에 이제 항성들이 알코올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데가 걸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항성이 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판단을 또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황소자리 금성이라고 하면 이것 자체 다른 외적 요건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논다면 그냥 뭐 안정적이고 꾸준히 오래 하고 연애 기회 자체가 많진 않지만 한 번 들어온 기회를 잘 잡아서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대신에 흑 원소 현실성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애 감정의 깊이는 이제 뭐 깊다라고까지 말하지는 않고 그냥 보통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전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한번 황소자리 연애 한번 봐볼게요. 황소자리는 웰빙 추구자입니다. 그래서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항상 적당한 태도를 가지고요. 정렬이나 직선적 태도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뭐 그냥 일단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놨죠. 먼저 접근 받고 난 뒤에 만날지 알지 만나보면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황소자리 특히 금성이신 분들 이게 이제 힘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금성을 삶에서 계속 표현해야 되니까 이제 연애를 하셔야죠. 연애를 해야 되는데 황소자리의 틀 안에서 표현되니까 그냥 뭐 신중하고 좀 보수적인 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만날 때 이제 속마음으로는 조금 이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일단 만나보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황소자리는 뭐 양자리처럼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건 별로 없어요.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로 갈게요. 쌍둥이 자리에 이제 금성이 위치해 있고 이게 이제 힘이 있게 되면 연애 기회는 이거는 좀 전체적인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엄청 많고요. 없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쌍둥이 금성이라는 것 자체로는 금성을 연애로 표현할지 아닐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다는 말도 조금 애매하고 어쨌든 그 차트 전체적인 대세에 따라서 조금 그게 바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전체적인 대세가 이 사람의 연애 경험에 대한 어떤 열린 막 오픈된 어떤 태도가 있다. 뭐 연애에 대해서 좀 거리낌이 없다. 뭐 연애를 즐기는 성향으로 갖춰진다 내지는 그냥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좀 사람들을 쉽게 만나는 경향이 생겨요. 약간 이것도 바람기의 한 인자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근데 또 쌍둥이 금성을 그냥 뭐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놀고 그냥 이것저것 공부하고 뭐 이런 쪽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연애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예 안 해요, 또. 그래서 쌍둥이 금성이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금성을 연애로 표현하느냐 아니냐를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연애 기회는 기복이 심합니다. 만약에 연애로 많이 표현하게 된다면 거의 양자리 금성에 준할 정도로 빈도는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쌍둥이 자리는 이제 그 블로그 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쌍둥이 자리는 어린아이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타인과 마주했다. 감정적인 미성숙이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 교류를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 뭐 가장 피상적인 이제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별자리거든요. 근데 연애나 나아가서 이제 결혼 생활은 어찌 보면 살면서 가장 깊게 알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쌍둥이 자리 금성은 뭐 금성이 디트리먼트는 아니지만 사실 금성의 어떤 성향에서 손상을 엄청나게 많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애의 안정성, 지속성, 그리고 연애 감정의 깊이 모든 게 다 낮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피상적인 태도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관계끼리 만나면 당연히 뭐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연애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뭐 많이 하느냐도 있지만 어떤 감정의 깊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금성이 가장 강해, 힘이 있어.
근데 그냥 쌍둥이 자리에 있어. 그러면 그냥 그것 자체로 연애 기회는 많지만 연애 감정의 깊이 부분은 쌍둥이 자리 때문에 이제 좀 타격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래도 금성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거쳐서라도 이제 언젠가는 깊이가 생길 수 있죠. 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사람이 여러 번 바뀌는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뭐 주변에서 약간 조금 쟤는 좀 이렇게 난잡해 뭐 이런 소리를 본의 아니게 들을 수 있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쌍둥이 금성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쌍둥이 자리, 특히 쌍둥이 자리 금성 있을 때 친구 이상 연인 미만. 네,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도 이제 얘기했었죠. 뭐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개자리 금성. 개자리 금성은 일단은 물의 별자리에 있는 금성이라서 연애 기회는 이제 보통입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보통이고, 개자리 금성도 보통 한 사람하고 오래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성이 힘이 있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금성에 화성이 연결돼서 연애에서 뭐가 풍파가 많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개자리는 되게 전통적이고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경향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이제 지속성이 높은 거죠. 지속성은 제가 기간이라 그랬고, 안정성은 이제 관계 이제 퀄리티. 어지간하면, 근데 이제 개자리 금성일 경우 어지간하면 한쪽에서 조금 희생적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관계가 오히려 안정성은 갖췄다. 뭐 별로 싸울 일은 별로 많지 않을 거다. 뭐 물론 화성이 들어오면 얘기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연애 감정의 깊이, 이거는 너무 오히려 너무 깊어서 좀 문제일 수 있어요. 약간 개자리가 어머니고 길러내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연애 느낌은 좀 아닐 수 있다. 뭐 요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개자리 금성입니다. 한번 글 넘어가서 봐볼게요. 가장 가정적인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도 모성을 발휘한다. 근데 사실 이 모성은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애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연애 감정의 깊이 차원에서는 깊이는 이제 좀 보장해 준다. 뭐 이제 요렇게 일단은 볼 수 있고요. 사자 자리로 넘어갈게요. 사자 자리는 양자리랑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그래도 이게 별자리가 마치 인생의 여정처럼 양자리가 어린애라면 이제 물고기 자리는 이제 노년, 죽음 이후의 단계, 뭐 죽음을 맞이한 단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자리가 기본적으로 한 청년쯤 되는 단계고,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 자체가 왕입니다. 왕. 그리고 양자리가 이제 선봉장, 돌격대장 뭐 이런 거라면, 그래서 사자가 양보다는 조금 더 진중하죠. 진중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사자자리 금성도 양금성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양금성보다는 조금 더 충동적인 면은 좀 많이 해소가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연애 기회, 어쨌든 사자 금성도 왕이잖아요. 연애로 사자 금성이 연애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애 외적으로도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그냥 올인하는 속성. 그러니까 사실 예술성, 뭐 내가 자아 실현, 뭐 요런 것 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를 고양시키는 과정에서 연애가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면 연애는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안정성하고 지속성은 양자리랑 비슷하게 똑같이 왕이잖아요. 사자자리가 안 맞으면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안 좋은 구조에 사자 금성이 더해진다 그러면 보통 관계가 오래 잘 안 가요. 연애 감정의 깊이도 그래서 낮다고 보는 거고요. 자, 예전에 이제 써놨던 걸 보면 뭐 이제 왕이다. 여기서도 지금 왕인데 이제 지금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사자는 인간과 협정을 맺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클래스 있는 인간들하고 놀고 싶어 하는 거고, 양자리랑 비슷한 거예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조금 더 다른 점은, 양자리는 이제 좀 노골적으로 출세를 원한다면 사자자리는 자아실현, 조금 더 정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전이나 통찰력이나 뭔가 그런 정신적 자질 면에서 나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이제 사자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처녀자리 금성.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해 봐야 될 게, 이 별자리, 12별자리 이 표를 좀 사실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처녀자리까지 왔는데, 그 마주보는 별자리들은 사실은 서로 어떤 180도 다른 어떤 삶의 태도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양자리와 천칭자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애를 볼 때 별자리에서 좀 중요시하는 별자리들은 그 황소자리랑 천칭자리랑 이제 물고기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천칭자리랑 마주보는 양자리, 황소자리랑 마주보는 정갈자리,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랑 마주보는 처녀자리, 이 별자리들은 원래 금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적 차원을 일정 부분 손상을 입히는 영역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양자리는 사실은 연애의 기회에 손상을 입힌다라기보다는 연애의 어떤 질적 측면, 아까 말한 관계의 어떤 안정감이나 지속성이나 이런 데에 타격을 미친다면, 이제 지금 처녀자리, 우리가 지금 얘기할 것은 여기는 조금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좀 가장 많이 타격을 이제 주는 곳이라고 저는 봐요. 일단 연애 기회도 좀 적게 만들고, 그나마 흑원소라서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안정성과 지속성은 그나마 높지만 연애 감정의 이제 깊이 차원에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쌍둥이 자리랑 또 다른 느낌에서 이제 좀 피상적이다. 그나마 처녀 자리의 어떤 현실성이 더해지면서 이제 관계 자체는 좀 오래 지속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연애를 조금 오래 반복해야, 오래 해 오래, 좀 말을 정정할게요. 많이 해봐야 사실은 좀 감정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약간 오래 부대껴 봐야 상대방이랑, 그래야 조금 더 이제 감정의 깊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떤 연애의 어떤 질적 차원으로서는 손상이 가장 많이 입혀져 있는데, 오히려 이게 흑의 별자리다 보니까 현실성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잘 안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의 교정을 하기에도 약간 어려울 수 있다. 뭐 물론 꼭 연애를 해야 되고 연애 감정의 깊이 있는 영역을 체험해봐야 되느냐, 뭐 꼭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금성이 가장 강하다면 이제 또 그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써놨던 거에서 이제 처녀 자리의 연애를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뭐 동정녀 마리아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놨지만, 신경질 강박적으로 논리 추구하는 태도, 그래서 뭐 연애가 어렵다, 현실성, 그래서 그냥 주로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것도 연애의 경험이 이제 줄어든다, 그리고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어떤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깊이 있게 교감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 그 대신에 연애를 하게 됐을 때 뭐 한 사람과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오히려 처녀 금성이 결혼에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좋은 조건 가진 사람, 현실적으로 자기랑 잘 맞는 짝 만나서 무난하게 잘 살 수 있는 걸로는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처녀 금성이 만약에 가장 강해서 격으로 세팅됐다, 그럼 이 사람은 어쨌든 연애를 해야 돼. 그리고 사랑이란 감정을 살면서 배워 나가야 돼.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배우자 선택할 때는 항상 현실을 봐. 근데 뭐가 문제가 된다? 나이 먹어서 이제 사랑을 찾죠. 손상된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복원하려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이혼수가 그래서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어떤 안 좋은 항성들, 연애 관련 안 좋은 항성들과 결합됐을 때 처녀 금성이 가장 강하다. 오히려 이게 일정 나이 이상 가서 이혼수를 논할 수 있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다음에 천칭자리. 천칭자리는 연애 기회를 제가 지금 일단 많다고 써놨는데 뭐 사실 양자리만 천칭 금성이라고 할게요. 천칭 금성은 연애 기회가 많다고 했는데 뭐 양금성만큼 사실 많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기회 자체로만 보면. 근데 어쨌든 이 천칭자리 금성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되게 전형적인 소개팅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 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일이 뭔가 이루어지려면 남의 일, 남도 뭔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 특히 큰 일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다고 쳐봐요. 그럼 누군가 내가 살 아파트를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이어져 있고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같이 봐줘야 돼. 그게 바로 이제 실제 하늘의 운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하는 말이 천칭자리에 금성이 들어와야 뭐가 됐든 소개를 받아서 연애를 하는 현상이 좀 나타날 그런 확률이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천칭 금성 들어오는 거를 제가 굉장히 좀 연애 운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거 천칭 금성 이제 그냥 이제 우주적 흐름에서 천칭 자리에 금성이 들어올 때쯤 되면 다들 좀 외롭다, 좀 소개 좀 해봐라, 나 혼자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때예요. 그래서 연애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칭 금성을 네이탈 차트 타고난 천공도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뭔가 자기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양자리와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양자리는 업그레이드고요. 천칭자리는 온전함을 갖추는 차원입니다. 그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연애 기회를 많게 만들어주는 속성이 있고요. 안정성과 지속성도 다 보통 이상이고 괜찮은 거예요. 그 대신 천칭자리 금성이 이제 안 좋은 점이 여기가 토성이 다스리는 자리잖아요. 연애 감정의 깊이는 그렇게까지 깊지는 않습니다. 천칭자리도 기본적으로 어떤 현실성의 틀을 잘 벗어나지 않아요. 천칭자리 사람들 보면 대체로 교양을 갖춘 아주 세련된 사람들, 하지만 자기 속내를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는 진짜 속내는 그런 분들이 많죠. 연애라는 거는, 나아가서 결혼이라는 거는 어떤 자기의, 그러니까 소울메이트 이렇게 얘기할게요. 영혼의 짝을 찾는 개념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부족함, 자기 존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평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과정인데, 천칭자리는 항상 좀 가면을 쓰고 살아요. 현실성이라는 가면,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기 자신의 모습, 이런 부분 차원 때문에 어떤 깊이 차원에서는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이제 중간 레벨에서 이제 그칩니다. 그 대신에 되게 신중한 거고 천천히 감정이 깊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곳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서 천칭자리 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신미한 미적 감수성 해가지고 뭐 마주보는 별자리 얘기해놓고, 뭐 이제 페르소나 과거에 했던 얘기도 이제 이거죠. 예, 도시적 아름다움, 뭐 지성미, 뭐 블라블라 이렇게 쭉 써놨는데, 그래서 천칭자리 금성은 기본적으로 뭐 좋은 자리고요. 물고기 금성과 황소 금성과 함께 이제 가장 금성다울 수 있는 자리로 보는데, 깊이 차원에서는 물고기 자리보다는 깊지 않습니다. 예, 깊이로 가장 깊게 들어가는 건 물고기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정갈자리 금성. 정갈자리는 금성 해석할 때 어찌 보면 조금 가장 어려운 별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연애 기회 자체는
이게 적은 편입니다. 정갈자리 금성들은 그냥 예시를 들자면 짝사랑을 많이 해요. 양자리랑 정갈자리랑 어쨌든 둘 다 화성의 별자리잖아요. 전갈자리도 사실은 자기 자신의 업그레이드를 바랍니다. 양자리랑 비슷하게. 근데 그게 방향 입성이 정반대예요. 양자리의 업그레이드라는 건 그냥 남들한테 뽐낼 수 있는 거, 외형적인 거,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갈자리가 말하는 업그레이드라는 건 그냥 뭐 이런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 뽕쟁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이게 뉘앙스가 안 좋나? 어쨌든 마약하는 사람이 수행자로 바뀌는 거, 종교인으로 바뀌는 거, 뭐 이런 변화예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리고 내면적으로 바뀌는 거, 뭔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질적으로 확 변하는 거, 초월, 뭐 요런 게 이제 전갈자리가 바라는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금성이 여기에 있을 때는 사랑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수행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적으로 금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술을 하기에는 좋은데 연애를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짝사랑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품고 있더라도 잘 표현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연애 기회 적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내가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구조들이 더해질 때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지겠지만 사실은 좀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어요. 연애 때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 낮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관계를 시작했는데 막상 같이 만나보니 서로 지옥이야. 뭐 이런 경우가 많아. 근데 보통 전갈자리가 이제 꽤 집요하거든요. 뭔가 그렇게 왜 남들이 그냥 멀리서 봤을 땐 모르는데 같이 지내본 사람들은 이 전갈자리의 집요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오래 가져갑니다. 보통 잘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지속성, 기간은 길어. 심지어 현실적으로 헤어지고 나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헤어진 거랑 상관없이 마음속으로는 뭐 한 10년 정도 마음속에 붙잡고 새로운 사람을 마음 안에 들이지 않는 사람도 봤고, 뭐 한 기본 뭐 안 좋게 헤어지면 한 3년 정도는 땅굴로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종종 봐요. 이런 게 이제 정갈자리 금성입니다. 그래서 지속성은 내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길고요. 뭐 현실적으로도 어쨌든 이 사람과 좀 끝을 보겠다. 좀 이런 게 있어서 좀 길게 가져가요, 한 사람과. 그래서 연애 감정의 깊이는 사실은 이게 자기 내면으로는 되게 깊은 건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 진정으로 상대방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양자리처럼 내가 필요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우상,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를 상대에게 덮어 씌우고 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그냥 나 혼자만의 사랑에 심취해 있던 건가? 진짜 상대방을 본 게 아니라. 뭐 그래서 진짜 상대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느냐는 차원에서는 깊이가 사실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기 감정에 파고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깊다는 말이 조금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전갈자리 금성은 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연애에 대해서. 애초에 연애보다는 예술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아마 그렇게 막 좋게 써놓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성욕과 공포심, 뭐 정갈자리, 이제 연애에 관련된 정갈자리 특성들에게 내부를 향하는 열정, 뭐 증오심, 뭐 블라블라. 근데 아마 여기 제가 초월은 얘기를 안 했네요. 예. 그래서 뭐 안락함,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황소자리의 반대, 뭐 이성과 연애에 대한 극단적 무관심, 뭐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집착, 스토킹, 뭐 얀데레, 그루밍, 성적 학대, 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과 합쳐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갈 금성이고요.
사수자리 금성 이제 보면 사수자리 금성도 기본적으로 불의 별자리죠. 사자나 양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업그레이드예요. 근데 이제 사수자리는 조금 더 정신적인 태도랑 외향적인 태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도 보지만 동시에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동시에 하여간 그냥 자기가 좀 존경할 수 있고 이 사람도 뭔가 스승의 포지션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배울 게 있고 이 사람이 내 삶을 어떤 외형적 플러스 어떤 그 영적 종교적 뭐 이런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연애 기회는 어쨌든 외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애 기회는 이제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연애라는 건 동등한 사람들끼리의 관계성이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려고 하는 인자를 깔게 되면 그러니까 불사인을 깔게 되면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은 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뭐 물론 뭐 흉성이 치고 들어오면 거의 빼박일 거고 흉성이 치고 들어오지 않으면 뭐 이런 성향이 좀 약화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별자리에 비해서 안정성, 지속성은 낮지만 그래도 이게 뭐 양자리나 사자자리만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불의 별자리 중에선 가장 무난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연애 감정의 깊이 뭐 사실은 중간에서 보통과 낮은 뭐 어중간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수 자리가 어떤 이기적인 태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도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자기 프레임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상대와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현상보다는 나보다 어떤 뛰어난 상대를 놓고 상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좀 끌어올라가려고 하는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는 그런 쪽의 성향으로 일단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쓴 이제 사수자리 연애에서는 뭐 블라블라블라 써놨는데 스승, 지향, 존경받고자 하는 열망 이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절대 다수 사람들은 영성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저차원적으로 표현한다. 저차원적인 사수자리 인정받고 추종받기만 한다.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잘난 사람 좋아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사수자리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에 염소자리 금성. 염소자리 금성은 염소자리는 이제 사회활동과 생존의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금성이 있으면 뭐 기본적으로 연애 기회는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토성과 화성이 지배하는 별자리고 이제 흑원소가 지배하는 별자리잖아요. 사실은 염소자리 금성이 뭐 이센셜 디그니티에서 어떤 뭐 금성이 손상돼 있고 이건 아닌데 그냥 금성의 본질을 많이 깨트려 놓은 곳이에요. 뭐 물론 그냥 단순 연애로만 보자면 연애 기회는 많습니다. 대체로 성적 매력으로 이게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좀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든 남성들의 경우든 좀 이성이 많이 꼬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어 안정성이나 지속성 이게 안정성이 낮다고 해놨는데 사실 흑원소라서 그렇게까지도 낮지는 않아요. 그냥 무난한 편인데 염소 금성이 가장 크게 타격받는 건 이제 깊이 차원입니다. 이게 현실 논리가 너무 발달되어 있는 별자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상대랑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 어떤 그리고 나아가서 연애를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존재로 변화해 나가는 것 요런 차원들은 거의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염소자리의 연애에 대해서 아마 되게 나쁘게 써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금성의 화합을 다스리는데 이제 금성의 본질적 측면이 염소자리에 손상된다. 염소자리는 타인과 세상을 신뢰하지 않는다. 욕망을 앞세운다. 화성 별자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좀 너무 척박한 경향이 있다. 세상을 자신의 역량으로 통제하려 애쓴다.
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못한다. 화성이 지배하는 별자리, 즉 양자리, 전갈자리, 염소자리 이런 별자리들은 항상 이 자기를 상대방한테 내어주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절대적 고도 막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흑원소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고 전통적 삶의 방식을 고수해서 그래서 그냥 약간 염소자리들의 삶의 방식 중 하나가 그냥 무난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또 이것도 나이 먹으면 바람 피울 수 있는 뭐 약간 이렇게 외도나 이런 경향도 약간 있는 뭐 이제 뭐 여기서 그래서 연애 감정과 별로 상관없는 성적인 외도. 왜냐면 이게 흑원소에 이제 연애 감정의 깊이도 낮다 보니까 그냥 뭔가 살짝 마음이 들어서 외도를 했다가도 그냥 결국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현상 이런 게 이제 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처녀 금성하고 이게 좀 비슷하죠. 흑원소들은 기본적으로 좀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병 금성 넘어갈게요. 물병 금성도 쌍둥이 자리랑 비슷하게 연애 기회는 기복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병 자리 있다는 것 자체로 금성을 연애로 표현할지 아닐지 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이 일단 심하고요. 안정감도 낮고 지속성은 쌍둥이 자리보단 낮지만 사실 그래도 이거 약간 낮은 쪽입니다. 연애 감정의 깊이도 낮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금성이 진짜로 타격 많이 받는 곳은 이제 쌍둥이나 사실 물병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물병 자리는 사실은 결혼에 타격을 많이 줘요. 이게 물병이라는 별자리 자체가 좀 전통이나 관행에 대해서 적대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물병자리 연애에서 전통과 관습의 얽매이자는 혁신 이런 게 결혼이나 가정 생활에서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괴짝이지.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 괴짝끼리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물병 금성을 격으로 타고났다. 이 사람 괴짜 성향을 타고났는데 그 괴짜 성향을 완성해 줘야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사람끼리 서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비현실적, 자유주의자, 시대 앞서가는. 그래서 동료 의식, 동등한 개인, 뭐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정보다 지성을 따른다. 이건 쌍둥이 금성하고 물병 금성하고 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애에 적합하지 않다. 예전에 그냥 이렇게 써놓고 말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고기 금성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물고기 금성은 어찌 보면 금성 끝판왕이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연애 기회는 이제 많고요. 안정감은 낮습니다. 지속성은 좀 높고요. 연애 감정의 깊이 가장 깊습니다. 이게 물고기 자리가. 그래서 금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엑절테이션 하잖아요. 네. 어찌 보면 금성의 가장 본질적인 게 나와 상대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만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상대한테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상대방이 서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의 상징에 가장 적합한 게 이제 물고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연애 기회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많고 금성이 다스리는 별자리에선 다 그렇다 그랬죠. 안정감이 낮은 이유는 이게 좀 비현실성을 깔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한 번 만나면 지속성은 오래 만나려고 한다. 즉 지속성은 높다. 그리고 연애 감정의 깊이는 그래서 가장 깊다. 예전에 그래서 물고기 자리의 연애 써놨던 거에서 우주 만물과 일체감, 헌신적이다, 직감이 뛰어나다, 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그 폭풍의 언덕 얘기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설명을 했죠. 자, 히스클리프에 대한 애정은 땅 밑에 있는 영원한 바위와 같다. 눈에 보이는 기쁨의 근원이 아니더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고 그는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 있다. 나 자신이 반드시 나의 기쁨이 아닌 것처럼 자극이나 어떤 체감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도 기쁨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다. 뭐 나한테 뭔가 어떤 필링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너와 나는 같은 존재다. 뭐 이렇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물고기 자리 연애는 현실적으로 순탄하지 않다고 제가 예전에도 써놨죠. 안정성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왜냐? 애정은 절대적이나 어차피 현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원소 조력을 받는 황소 자리나 토성 조력 받는 천칭 자리가 현실적으로는 더 연애를 안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물고기 자리는 그냥 금성의 이상향인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네, 이제 연애에 대한 문제 각각의 사실 예전에도 좀 얘기를 했던 건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게 됐습니다. 예,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